안녕하세요. 이치맨의 안철준입니다. 다양한 테크 IT 보안 그리고 트렌드에 관련된 흥미로운 인사이트를 콘텐츠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 서비스가 확산되어 가면서 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나날이 복잡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관련된 서비스들은 거의 다 대부분 API를 통해서 서로 서비스가 연동되면서 고도화되고 있죠. 근데 이 중 상당수가 이게 API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지 잘 모르는 경우, 이런 API 섀도우 형상으로 남아 있어서 보안의 사각지대화 되어 가고 있다라는 현상이 지금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전체 보안 사고의 약 80%, 90% 이상이 API를 통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런 데이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보안 방법으로는 관련된 API 보안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고요. 특히나 요즘은 AI 에이전트로 인해서 관련된 API가 사람도 모르게 AI끼리 서로 연동되는 형태로까지 확장되어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API 보안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보완해 나갈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쯤에 웨비나에서는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기에 딱 맞는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F5의 황선우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F5 코리아에서 솔루션 엔지니어 담당하고 있는 황선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스튜디오에서는 처음 인사드립니다. 네, 처음 인사드립니다. 스튜디오 좀 어색하죠? 어색하기도 한데 너무 좋네요. 네. 네, 바쁘신 와중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이제 API를 이용하지 않는 서비스가 가능할까 싶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API를 대부분 이용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AI뿐만 아니라 멀티클라우드, 모바일, 그럼요. 저희 IoT 이런 거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실생활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시스템 연동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고객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부분입니다. 많이 쓰이는 만큼 또 보안의 문제도 그렇죠. 그만큼 심각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 관련된 보안 이슈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 API라는 게 비즈니스의 어떤 경쟁력의 어떤 진화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보안이 되지 않았다면 이 진화되는 것도 사실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안전한 어떤 비즈니스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오와스프 API 탑10 이런 쪽에서 API 특화된 어떤 공격 유형들을 많이들 이제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고객분들이 그런 것들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저희 쪽에 이제 많이 찾아주시는. 알겠습니다. 점점 더 관련된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또 하나의 문제점은 실제로 관련된 서비스들이 이제 원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게 API를 어디 쓰고 있지? 이걸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들도 도래한 것 같은데 실제로 보안을 하기 위해서는 얘가 어디 있는지 내가 무엇을 쓰고 있는지를 아는 과정부터가 먼저 처음에 시작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동의하시는가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그게 가장 첫 번째 단계죠. 사실 네. 이제 보안의 근간이 되는 부분이 가시화를 먼저 하고 나서 보안을 이제 이루어 나가는 건데 이렇게 알지 못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게끔 하는 기술 네. 이런 것들을 오늘 이제 주제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된 화두가 굉장히 방대해서요. 1시간 안에 가능할까 싶습니다. 한번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지실 것 같고요. 아마 개발이든 서비스를 검토하시는 또 보안의 영역이든 개발의 영역이든 이 API 보안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어 가기 때문에 아마 오늘 좋은 정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준비해 주신 걸로 알고 있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쯤에 웨비나는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갑니다. 오른쪽 댓글창에 여러분들 의견과 질문들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담당자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웨비나 중간에 온라인 설문조사도 오픈됩니다. 꼭 좀 답변 주시면 더 좋은 웨비나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웨비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에이전트 시대이죠. API 보안 전략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F5 황선우 이사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준비되셨죠? 네.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제목을 좀 보시면 사실 저희가 API 보안을 할 때 이렇게 어딘가 볼 수 없는 사각지대가 있겠구나라고 좀 짐작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사각지대를 왜 이렇게 사각지대가 생기는지 그리고 이런 사각지대를 보려면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현미경이 필요합니까?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일단 API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아마 뭐 API는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좋습니다.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TV가 있어요. 특히 이제 스마트 TV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이 스마트 TV를 이제 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이 리모컨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리모컨을 뭐라고 하냐면 이 스마트 TV를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자를 위한 도구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저희가 사용자 인터페이스, 네. UI, 유저 인터페이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저희가 스마트 TV에서 예를 들어서 뭐 넷플릭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넷플릭스를 보기 전에, 그러니까 이 넷플릭스 앱을 실행하기 전에도 저희가 최근에 봤던 영상, 이미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과연 스마트 TV에서 직접 제공할 거냐? 그거는 아니겠죠. 아닐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스마트 TV에서 제공되는 이미지는 사실 넷플릭스에서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이 스마트 TV에 넷플릭스 앱을 실행하지도 않았는데 않았는데. 이런 이미지를 저희한테 네. 보여줄 수 있는지.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이 넷플릭스에서 기능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 뭐 최근 영상, 뭐 최신 영상, 인기 영상 이런 이미지들을 뭐 썸네일처럼 이렇게 가져가려면 이렇게 쓰세요. 라고 친절하게 이제 사용 설명서까지 만들어서 외부에 이제 공개를 해놓습니다. 네. 그러면 이 스마트 TV 개발자분이 그 공개된 사용 설명서를 보고 스마트 TV를 막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한 다음에 이 넷플릭스에서 제공하는 이런 이미지들을 스마트 TV에서 가지고 올 수 있게 하는 도구를 저희가 앱 인터페이스. 네.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서 네. 이 인터페이스를 쓰기 때문에 앱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API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녹화 담당하고 있는 PD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할 정도로 야, 설명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API뿐만 아니라 이제 네. UI라는 저희한테 좀 더 친숙한 그렇죠. 그런 거를 좀 대비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사실은 뭐 사용자 입장에서는 API에 대해서 사실은 알지 못하고 모든 서비스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저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네. 다 백엔드 단에서 돌아가는 거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운영하는 쪽에서는 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서비스든 그러니까 홀로 뭔가를 서비스하는 것들은 이제 거의 없고 제한적일 것 같고요. 모든 서비스들이 다 연동해서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다 연동해서 복합적으로 혹은 또 특화된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봤을 때는 API는 뭐 사실 이제 디폴트다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 API라는 거는 API 없이 만약에 이런 기능들을 만들려면 다 만들어야 되잖아. 하나의 서비스를 만들 때 다 덕지덕지 붙여야 되거든요. 근데 갖다 쓰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기능의 확장이라는 게 엄청나게 쉬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의 어떤 경험도 이제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개발자분들도 본연의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게끔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발전해 나가는 맞습니다. 굉장히 도화선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API 서비스가 사실 여러 가지 저희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스마트 TV뿐만 아니라 네. 저희 뭐 서비스를 가입한다든지 뭐 어떤 인증을 한다든지 로그인하고 그렇네요. 그리고 카드 결제 사실 뭐 저희가 네. 뭐 인터넷 쇼핑이나 네. 아니면 뭐 배달 음식 시킬 때 그렇죠. 다 뭐 이런 카드 앱 카드 같은 거 연동했습니까? 연동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도 다 API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마이데이터나 그렇죠. 공공데이터 마이데이터. 그런 것도 많이 활용되고 있죠. 그럼요. 그래서 제가 요 근래 어떤 거를 겪었냐면 네. 이제 와이프랑 이제 그 운전을 하면서 네, 네. 그 이제 핸드폰으로 된 내비게이션을 네, 썼어요. 네, 네, 네. 막 가다가 신호등에 걸려서 딱 빨간불에 섰는데 내비게이션에 그 빨간색 신호등이 표시가 되더라고요. 그게 나옵니까? 근데 특정 지역에서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 특정 지역에서. 그러면서 이 카운팅이 됩니다. 19, 87 이런 식으로. 언제 파란불로 바뀔지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은 이제 그런 정보까지.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잘은 모르겠지만 국토부나 이런 쪽에서 신호등에 대한 데이터를 정보 주는 거죠. 공개해 놓고 네네. 그 내비게이션 개발자분이 그거를 네네. 가져다가 프로그래밍을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실생활로도 많이 쓰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물어보더라고요. 네.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야? 어.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이제 내비에서 요 신호등에서 갖고 오는 거라고 하면서 이게 API 야. 네, API는 얘기 못하고 IT를 잘 모르는 저 와이프가 있어서 네네. 네, 그렇게 하고 넘어갔던 좀 경우가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사용자 입장에서 이게 API 이제 중요하지 그렇죠. 알 않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아무튼 이런 고도화된 서비스를 위해서는 API가 반드시 필요하고 맞습니다. 더 많이 사용될 것 같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예,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이렇게 API가 저희가 실생활에서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죠. 백단에서 돌아가는 API가 맞습니다. 얼마나 시스템 간의 연동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저희가 뭐 AI나 이런 아까 말씀드린 뭐 멀티클라우드, 네네. IoT 이런 것도 다 백단에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API가 굉장히 많다. 알겠습니다.
예. 아내분도 오늘 웨비나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요, 보지 못하게 하려고 있습니다. 자, 계속 네, 진행해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API가 이제 다양하게 이제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API가 굉장히 많은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한 수치에 대한 내용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생성형 AI, 그리고 뭐 에이전틱 AI 이런 네. 것들도 사실 다 API 아니면은 구동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틱 API, 그러니까 AI 같은, 그러니까 AI 에이전트가 사실은 이 백엔드 단에서 저희를 대신해서 뭐 인터넷 쇼핑을 해서 최저가를 찾아준다든지 아니면 호텔이나 뭐 항공권 티켓팅을 그렇죠. 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API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AI나 아니면 AI 보안 이런 걸 얘기할 때 API 보안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세 번째 나와 있는 요 수치, 요 수치가 이제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UI를 위해서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 어플리케이션보다 API 쪽이 이 UI보다 90% 이상 큰 그런 공격 표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이제 같은 회에서 발표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커진 공격 표면을 가지고 있는 API를 공격자들이 굉장히 선호를 하겠죠. 그렇죠. 네, 찾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왜 공격자들이 API를 이제 선호를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UI 같은 경우를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UI는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에 먼저 접속을 해서 뭐 로그인을 하고 어디 메뉴를 클릭해서 뭐 필요한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뭐 제출을 하면 데이터를 얻죠. 되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잖아요. 근데 API는 그렇지 않습니다. API는 저희가 필요로 하는 그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해서 가장 빠른 경로를 제공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리고 이 도구 대 도구, 앱 대 앱, 머신 대 머신 이런 거를 위해서 명확하게 정의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격자 입장에서는 UI보다 훨씬 더 분석하기가 쉬운 거죠. API를. 네. 그래서 이 API를 이용한 공격 예시를 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좋습니다. 이 볼라라는 공격 방식이 있습니다. 네네. 이 브로큰 오브젝트 레벨 어솔라이제이션. 뭐 한글로 한다면 취약한 이 API가 제공하는 오브젝트들을 이용해서 나의 권한 밖의 일을 행사한다는 그런 공격 유형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이 사용자가 2명이 있는데 이 사용자는 다 인증을 받은 사용자예요. 좋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개인 정보를 받아오기 위해서 반환을 받는 그런 플로우를 말씀드린 건데 좋습니다. 이 API에는 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ID는 뭐 24, ID는 25 이런 자신을 식별할 수 있는 어떤 넘버링이 돼 있어요. 네, 위에 분이 24번이고 밑에 분이 25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식별 번호를 이용해서 이 중간에 있는 고유의 사용자의 아이디 번호, 고유 그렇죠. 번호가 자신을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식별할 수 있는 그렇게 번호가. 이제 API를 만들어 놓은 거죠. 좋아요. 예, 그렇게 했는데 밑에 있는 사용자가 공격자예요. 네. 그래서 공격자가 가만히 보니까 아이디가 25번이네. 그러면 혹시 24번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24번으로 싹 바꿔봐요. 그랬더니 자기 거를? 네, 자기 거를 25번인데. 그랬더니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반환이 되는 걸 봅니다. 저렇게 쉽게 된다고요? 네. 근데 이게 되게 단순하잖아요. 네. 그럼 이 공격자가 이걸로 끝낼까요? 당연히 1번부터 순차적으로 쫙 대입을 해보겠죠. 네. 그러면 이제 API 서비스 뒤단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굉장히 대량의 그런 고객 정보, 개인 정보들이 유출되는 그런 사고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렇게 쉬운 단순한 공격이 이게 뭐 API 공격에 이렇게 의심하시는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정확하게 저희 고객분들한테 이런 공격 방식을 설명할 때랑 촌장님께서 반응하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네. 이게 이렇게 맞아요. 쉽다고? 야, 이건 통하지도 않을 거야. 우리가 보안 장비들이 있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은데 이 볼라라는 공격은 오아스프 API 탑 10이 2019년에 한 번, 2023년 오아스프는 이제 API 공격 관련된 부분들을 랭킹을 같이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안내해주는 그런 부분인데요. 오아스프가 웹 보안, API 보안, 뭐 LM 보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API 보안 중에서 이제 2년에 걸쳐서 이제 2번 발표를 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볼라라는 공격을 가장 위험하고 가장 최상위로 랭킹을 시켰어요. 1번이네요. 랭킹 1위네요. 가장 높은 공격으로 이제 가장 위험도가 있는 공격으로 이제 안내를 했고요. 저게 먹힌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사례입니다. 보안 사고 사례인데요. 밑에서부터 보시면 저 러시아 은행에서 420억 원인데 이게 이제 인출이 된 사고거든요. 근데 이게 10년 전이에요. 10년 전 기준으로 420억 원이 이제 인출이 된 보안 사고가 있었고 맨 아래줄 얘기하시죠? 맞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뭐 적게는 980만 명, 그리고 많게는 6천만 명에 따르는 그런 고객 정보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부분이 이런 정도의 규모로 이제 그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가 이런 있었는데 정보 유출의 사건들이 다 지금 얘기했던 그 API의 볼라 공격에 의해서 발생됐다. 와, 그래서 그래요. 뭐 보시는 것처럼 뭐 공공기관이나 네, 그러네요. 금융이나 기업 할 거 없이 인더스트리 상관없이 굉장히 2016년이면 거의 10년 전 가까이 돼서 맞습니다. 오래되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죠. 2024년이면 사실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맞습니다. 저게 이제 똑같은 볼라 공격이 맞습니다. 진화된 형태를 통해서 공격이 당했다. 네, 맞습니다. 오. 굉장히 많은 그런 여러 가지 보안 사고 사례가 이제 네. 있고요.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사례가 그러겠네요. 있습니다. 네, 네. 예, 좀 찝어서 좀 말씀을 드렸고 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이제 공격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이렇게 금전적으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네. 어떤 노력을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이제 API를 기준으로 뭐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아니면 뭐 취약점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API를 먼저 찾았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찾고 그걸 분석해서 네. 공격을 해서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했겠죠. 그러면 반대로 저희는 이런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API를 이제 더 집중적으로 보호를 해야 될 텐데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보안 쪽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보이지 않는 거를 막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뭐 잘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보이지 않는 위협 이거를 이제 이 위협에 대해서 저희가 API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이 API들을 찾고 그리고 분류하고 쉽게 식별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식별이라는 거는 사실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가시성 확보 이렇게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가시성 확보, 식별 이런 거는 진짜 보안 쪽에서는 근본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서비스가 이만한 게 있으면 이 서비스에는 굉장히 많은 API를 제공하기 위한 진입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러겠죠. 이런 API 진입 포인트를 저희가 API 엔드 포인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API 엔드 포인트를 찾아서 분류를 하고 저희가 이제 통제하기 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기술 이런 것들을 저희가 API 디스커버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수많은 API 엔드포인트들을 제대로 찾아내는 과정. 맞습니다. 네, 식별하는 과정. 가시성을 가시화하는 과정. 맞습니다. 이걸 디스커버리라고 얘기하는 네, 거군요. 맞습니다. 그 기술이라고 보시면 그러네요. API 보안을 위한 첫 번째 단계,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첫 번째 선행돼야 해야 돼요. 되는 단계.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어렵다. 맞습니다. 가장 어려운 겁니다. 네. 이거를 해야지 근간이 네. 돼서 거기에 이제 레고블록을 쌀 수가 있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API 디스커버리라는 기술은 저희 F5에서 쓰는 용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API 보안을 많이 제공해 드리는 이런 제품들에서 쓰는 API 보안을 더 강하고 이제 더 이제 강력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쓰는 기술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이 API 디스커버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API들은 모든 API가 강의 내용 좋습니다. 네. 이 API가 사실은 각각이 다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목적을 가지고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API 목적이 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API가 어떤 인증된 앱한테 제공하는 API인지 인증되지 않은 앱한테도 제공하는 API인지 이런 것도 구분을 해야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API가 있는지 없는지, API가 어디서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API 속성이 어떻게 연결되어 맞습니다. 있는지를 네. 찾아내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다. 맞아요. 네, 그 데이터 타입이나 그렇죠. 인증 방식이나 그렇죠, 이런 그렇죠. 것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증 방식 그리고 사실 이렇게 API 그 진입 포인트, 엔드 포인트를 통해서 처리되고 있는 이런 정보들이 민감한 정보를 처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민감한 정보 중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민감한 정보가 있을 거예요. 네네. 그런 종류 같은 것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는 목적 그리고 그리고 이런 걸 보면 저희가 뭐 개인 정보, 금융 정보, 의료 정보, 뭐 공공 뭐 이런 정보들이 있겠죠. 네. 거기에 이제 인더스트리별로 위치 정보도 사실 개인 정보에 포함이 그렇죠, 됩니다. 그렇죠. 뭐 자동차 이런 네. 것들.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API를 통해서 오고 가는 그 데이터들이 개인 식별 정보 굉장히 많네요. 많죠. 예, 종류만 해도 민감 엄청 정보가 많죠. 굉장히 많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단순히 뭉뚱그려서 이건 민감한 정보야 이게 아니고 네. 민감한 정보에서도 그 종류가 굉장히 많다는 많죠, 거죠. 예.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런 API 디스커버리라는 기술을 통해서 분류를 하고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알겠습니다. 같고요. 그리고 이 API 엔드포인트가 저희가 이제 분들이 이제 API를 만들어서 외부에 공개를 하냐, 아니면 공개하지 않는 API냐, 이런 것도 부분이 돼 있거든요. 근데 공개하지 않는 API 엔드포인트를,
개발자분들의 어떤 실수나 아니면 조직에서의 어떤 관리 미스 이런 걸로 인해서 외부로 실수로 공개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런 API가 사실은 아까 저희의 토픽이었던 사각지대에 들어가 있는 API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API를 좀비 API, 섀도우 API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API가 사실 공격자들의 메인 타겟팅이 되겠죠. 그러네요. 네. 왜냐면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는 오픈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관리도 안 되어 있으니까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한 보안 부분들에 당연히 취약할 테고. 그렇죠. 예. 관리 자체가 이제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겠네요. 거죠. 예를 들어서 공격자가 API 주소 중에 뭐 API 슬러시 V2 이런 주소를 발견했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가 그 V2 중에 V라는 용어가 어떤 걸 의미할까요? 버전 아니겠? 그렇죠. 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나도 거예요. 알겠는데. 네, 뭐 빅토리 이런 건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V2가 이제 버전 2겠구나 당연히 네. 생각을 할 거고 그러면 저희가 또 다시 생각을 해보면 V2가 있으면 V1도 있겠네. 그러면 V1을 한번 접속을 해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프로덕션 환경에서 배포되지 않고 이미 이제 죽어야 되는데 네. 죽지 않고 막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눈에 띄어요. 이런 API를 저희가 좀비 API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그런 좀비 API를 찾아내는 네.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뭐 개발자분들이 API를 만들 때 뭐 개발 용도 테스트 용도 아니면 내부 용도 이런 용도로 만들어내는 API도 있거든요. 네네, 이런 있겠죠. 용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게 실수로 이제 외부로 오픈이 돼요. 공개가 돼버리면 이런 API들을 저희가 섀도우 API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좀비 API, 섀도우 API 사각지대에 있는 저희가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하는 기술을 API 디스커버리라고 한다라고 이제 지금 슬라이드 상에서 이제 두 번째 슬라이드까지, 2번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공격자의 입장에서도 저런 섀도우 API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겠습니까? 노력 엄청나게 하겠죠. 그래서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이제 API 그게 디스커버리에서 사각지대의 위험 요소. 맞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네, 세 번째는 당연히 요즘 이제 화두인 AI ML 빼놓을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이 AI ML 기법을 이용해서 이런 API 데이터나 아니면 트래픽에 대한 추이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걸 모델링을 해서 어떤 기준선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기준선을 가지고 이제 평상시에 어떤 API에 대한 요청에 대해서 뭐 날짜나 요일이나 시간대별로 얼마만큼의 API 호출이 들어왔는지 그리고 에러율이 얼마나 되는지 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으로 깔아놓고 기반을 만들어 놓고 네. 그거를 벗어나는 비정상적인 이상 행위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이상 징후를 감지내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API 디스커버리의 영역 중에서도 어떤 위험 요소를 찾기 위해서 저런 위험 모델링 기법을 인해서 어떤 행동기관, 어떤 활동들이라든지 어떤 동작이나 어떤 연관성 데이터가 발생했을 때 이걸 위험 요소로 그렇죠. 판별하고 해당되는 것을 뭐 차단한다든지 맞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하기 위한 전초 단계다.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사실 그런 위험 요소들이 이런 비정상적인 어떤 과도한 요청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막 민감한 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인데 네.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인증 정보가 빠져 있는 거예요. 네. 인증을 하기 위해서 보통 토큰이라는 걸 쓰거든요. 그렇죠. 토큰이 빠진 상태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민감한 정보가 개인정보, 의료정보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인증 정보가 있는데 인증 정보 토큰에도 필수 정보들이 있거든요. 네. 프레임이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만료 토큰이 없다 이러면은 만료가 됐는지 아닌지를 검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위험 요소를 찾아내는 것도 API 디스커버리 기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나 어떤 정보에 대한 어떤 부정확성 맞습니다. 혹은 빠져있는 어떤 문제점들도 맞아요. 찾아내는 것도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API 디스커버리가 많은 역할을 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예, 많은 부분에서 이걸 작업해야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거꾸로 말씀드리면 이런 정보들이 없는 상태에서 API를 보호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단순히 이제 API 디스커버리라고 해서 API가 존재하냐 안 하냐, 연결이 되어 있느냐 이 정도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발견하는 거니까 없는 거를 안 보이는 거면 발견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근데 있다 하더라도 얘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그게 더 얘 안에 데이터들은 제대로 정합이 되어 있는지 등등에 관련된 부분들도 찾아내는 것도 API 디스커버리의 역할이다. 예, 중요한 역할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찾아내는 거는 기본이고 네. 그에서 분석하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번째.
해볼까요? 네, 네 번째는 저희가 이렇게 API 엔드포인트들을 찾아요. 그게 이제 민감한 정보 여러 가지 이제 분류를 해서 찾으면 그 찾은 정보를 이제 그룹핑을 할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속성 같은 것들,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마킹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어떤 보호 대상을 식별할 수 있게끔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식별돼서 이제 분류된 그런 API 엔드포인트들을 각각의 이제 목적에 맞는 일관된 보안 정책들을 적용할 수 있게끔 하는 기반이 되게 하는 네. 거죠. 어떤 분류 작업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분류를 해서 그룹핑하고 속성 마킹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만만치 않습니다. 네. 이게 사실 제가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 저는 쉽게 넘어갈 줄 알았더니 네. 만만치가 않네요. 슬라이드가 두 개가 중요한데 그 중에 네.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될 것 좋습니다. 같고요. 네. 네. 여기서 많은 넘어가 시간을 볼까요? 투자를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API 디스커버리가 이게 어떤 왜 중요한지 또 무엇을 해야 되는 역할인지를 제대로 파악해야지 그 다음에 얘기가 맞습니다. 들어올 테니까 예, 말이죠. 뭘 하고 맞습니다. 있는지. 예. 그만큼 중요하고 또 역할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렸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PI 디스커버리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취득하기 위해서 이제 어느 포인트를 보는지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저희가 가장 많은 예시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CI/CD. CI/CD. 그래서 서비스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사이클이네요. 네. 이 그림을 좀 많이 보여드리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은 운영 단계, 시프트 라이트라고 얘기를 네. 하고요. 왼쪽은 개발 단계, 시프트 레프트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API 디스커버리를 이제 적용해서 이 운영 단계뿐만 아니라 개발 단계에서도 이런 API 보안의 틀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그래서 다음 장에서 제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코드 저장소가 있어요. 코드 저장소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많은 개발자분들이 뭐 혼자 개발하시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여러 개발자분들이 이렇게 협업할 수 있는 플랫폼을 이제 코드 저장소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깃허브나 깃랩이나 아니면 비트버킷 아니면 애저의 리파지토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그런 협업 플랫폼에서 어떤 간단한 토큰 값을 가지고 외부에서 연동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것도 사실 API이긴 한데. 그렇죠. 네. 그러면 이 토큰 인증을 통해서 연동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이 API 디스커버리 기술을 이용해서 이 코드 저장소에 있는 코드를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이 코드에 명시되어 있는 어떤 API 엔드포인트들 쭈루룩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각각 엔드포인트에서 제공하는 이제 오브젝트들, 네. 아까 뭐 아이디나 이런 네, 것들, 네,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있는지, 네. 그리고 코드에 있는 어떤 취약점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코드 단에서 이제 분석하는 맞습니다. 과정도 여기 들어가 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코드 단에서 분석하는 것도 API 디스커버리 한 영역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생각하면 중요한 되겠죠. 영역이라고 그러겠네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API에 관련된 코드를 이제 개발을 하시면서 저희가 오픈 API 스펙, 뭐 수혜거 파일 이렇게라도 얘기하시거든요. 네. 뭐 야물이나 제이슨 형태로 이제 제공되는 파일 형태인데 얘 같은 경우는 코드 저장소에 비해서는 좀 정적이긴 합니다. 정해져 있고 업데이트가 좀 되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정적인 파일이긴 하지만 그런 걸 이용해서도 API 디스커버리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엔드포인트, 어떤 오브젝트, 어떤 취약점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리스트업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거를 좀 보강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코드 저장소에서 저희가 코드를 이제 만들게 되면 그걸 가지고 빌드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API 서비스가 그렇죠.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이 API 서비스에는 어떻게 이제 뭐 어떤 게 더 있을 수 있냐면 코드 저장소에서 이제 했던 게 아닌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개발자분이 긴급하게 뭔가 코드를 서버에 직접 올렸어요. 코드 네. 저장소 안 쓰고 뭐 핫픽스 뭐 패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이런 개발자분들하고 조금 독립적인 조직, 뭐 예를 들어서 마케팅이나 이런 네. 쪽에서 약간 다른 목적에 의해서 좀 독립적으로 별도의 빌딩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빌드된 이런 API 서비스, 그리고 코드 저장소에 있는 서비스하고 다르지 않나요? 다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코드 저장소와 비교를 해서 이 테스팅을 통해서 이제 비교해서 거기서 코드 저장소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API 정보들을 이 테스팅을 통해서 이제 수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저희가 여기서도 그러니까 이제 관련된 API 디스커버리가 실제로 API 연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네. 어떤 유사점이 있는지, 네네. 어떤 변동이 있는지 그쵸. 이걸 또 네. 발견해내는 차이점을 과정. 확인하는 네. 거죠. 예. 여기서 확인하지 못했던 부분을 테스팅을 통해서 더 얻을 수가 있는 그게 거고요. 동적 테스팅이라고 얘기하는 맞습니다. 거네요. 다스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다스트는 페니트레이션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침해
치매 검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어떤 취약점이나 네. 어떤 서버의 설정 문제, 위험 요소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API 엔드포인트나 이런 취약점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더 보강을 시켜줄 수가 있는 거고요.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API 서비스를 이제 외부에 이제 오픈을 하겠죠. 네. 오픈을 하기 전에 경우에 따라서 이제 API 게이트웨이를 쓸 수가 네. 있어요. API 게이트는 사실 이 접근 제어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인증이나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인증 토큰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변조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무결성 체크 그리고 만료 기간에 대한 체크, 뭐 스키마 검사, 클레임 검사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하죠. 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API 보안을 이 API 게이트웨이 같은 이 솔루션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이 웹이나 아니면 오늘의 주제인 API의 가장 핵심, 보안의 핵심이죠, 사실. 이 보안의 핵심이 되는 이 WAAP입니다. 이 WAAP는 뭐 웹보안, 저희가 봇 탐지, 뭐 디도스, 웹 기반의 디도스 이런 것들을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API 보안에서 오늘 계속 말씀드렸던 API 디스커버리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네. 저희가 아까 처음에 이제 앞선에 말씀드렸던 네. 코드 레벨에서의 API, 그다음에 테스팅 레벨에서의 API, 네. 그다음에 이제 실시간 트래픽에 의한 API 네, 디스커버리를 저것도 있겠네요. 진행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사용자들, 사실 사용자는 아니지만 API 클라이언트들에 의해서 들어오는 API 트래픽을 보고 인증 정보가 있는지 민감한 정보가 네.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해내는 거죠. 네. 거기에 중요한 거는 저희가 코드나 테스팅 레벨에서 확인했던 좀비 섀도우 API로 혹시 사각지대로 요청이 들어오는 게 네. 없는지 있는지 이런 네. 것들을 실제 실시간 트래픽을 통해서 네. 이제 학습을 하면서 이렇게 API를 분류하고 저희가 더 식별할 수 네. 있게끔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뭐 아까 얘기한 정적인 상태의 API 디스커버리 정도만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각각의 뭐 개발과 운영 단계 전반에 걸쳐서 관련된 API가 처리할 수 있는 영역들이 또 다르고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데이터라든지 관련된 연관성이라든지 연결을 체크해 나가는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API 디스커버리의 역할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쉽지가 않군요. 그래서 쉽지가 않군요. 맞아요.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쉽지가 않군요. 그렇습니다. 뭔가 딱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라 하나만 가지고 있는 계속 거죠. 서비스가 운영되고 또 데이터도 왔다 갔다 하고 또 이게 계속해서 변경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그걸 보니까. 감지해야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초단에서 API 디스커버리가 이게 쉽지는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쉬움 다 하게. 그래서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좋습니다. 이 노란색 부분이 API 디스커버리 관련된 내용이고요. 네네네. 이 초록색 부분을 보시면 네. 초록색 부분이 이 API 디스커버리로 식별된 어떤 오브젝트들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네. 어떤 기본적인 어떤 뭐 보안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아래 포스처 매니지먼트가 이제 어떤 비즈니스 로직의 허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데 네. 확인을 하기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네. 어떤 문제점이 있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민감한 정보의 인증이 없다든지 그렇죠. 그런 내용을 이제 저희가 이제 메시징을 안내를 해준다든지 그렇죠. 이런 역할을 해주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 행위 기반이라는 부분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AI, ML 이런 것들 연관된 부분인데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볼라 공격 이런 걸 보면 볼라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런 오브젝트들을 값을 계속 비정상적으로 바꿔가면서 그런 시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요청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걸 이제 감지하는 이상행위를 감지하는 그렇죠. 부분이 이제 감지인데 이게 행위 기반이면 행위를 분석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가만히 이제 저희가 뜯어보면 이상행위를 감지를 하려면 정상행위를 먼저 깔아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상적인 사용자의 요청 그리고 정상적인 그 사용자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구분이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이 사용자를 뭐 단순히 IP 어드레스나 이런 걸로 구분하면 너무 이제 두리뭉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예를 들어서 TLS라는 핑거프린터 이런 것도 이용해서 이제 사용자를 더 명확하게 정의를 해놓거든요. 그 레벨도 뭐 JA3, JA4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런 핑거프린터 JA4 같은 그런 명확하게 사용자를 식별하는 기술들을 이용해서 사용자를 정확하게 식별해내고 이 사용자가 얼마만큼의 API 호출을 했는지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API 서비스가 에러 메시지를 얼마나 뵀는지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날짜, 요일, 시간대별로 쫙 깔아놓고 그거를 벗어나는 정상적인 행위를 벗어나는 이런 것들을 감지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그러네요.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쉬운 일은 사실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AI ML 그리고 이런 API 디스커버리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어떤 어플라이언스나 이런 소프트웨어 가지고 사실 진행하기보다는 SaaS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에 좀 더 적합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분석해내는 과정들도 AI ML을 쓰지 않으면 사실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네, 그게 수많은 데이터, 특히 빠질 수가 동적의 어떤 역량들을 파악하고 분석해내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겠다. 맞습니다. 예. 굉장히 많은 리소스가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화면을 이제 굳이 편을 가르자면 편을 왼쪽이 가르자면. Shift Left 이제 개발 단계에 있는 API 보안이고 이제 오른쪽이 Shift Right 영역이다. 운영 쪽의 보안이다라고 좀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는 게 아주 이제 핵심. 아주 훌륭한 장표였습니다. 네. 그래서 요건 좀 정리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뭐 코드 분석을 통해서 API 부분을 이제 찾아내고 그다음에 정적이긴 하지만 오픈 API 스펙이라는 걸 이용해서 파일 형태로 이제 보강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빌드된 오픈되지 않은 이제 빌드된 서비스 또는 운영 중인 서비스까지 이제 크롤링하고 스캐닝하고 테스팅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더 취약점을 찾아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실시간 트래픽을 통해서 여러 가지 API 디스커버리를 완성을 시켜서 최종적으로는 인증에 대한 메커니즘, 그리고 민감 정보에 대한 분석,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민감한 정보의 종류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거버넌스, 어떤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해야 되는지 네.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버넌스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히파나 뭐 PCI나 뭐 GDPR이나 이런 것 여러 가지 종류별로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를 이제 안내를 해줄 수 있는 기술이고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공격자가 찾고 있는 이 API 취약점을 갖고 있는 API 포인트 이런 것들을 저희도 찾아서 그 찾았는데 위험한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이 위험 수준을 도출해내는 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해당되는 위험 레벨을 또 명시적으로 또 알려주는 부분들도 되게 중요하겠다. 맞습니다. 싶네요. 단순히 뭐 이게 포함되어 있다 뭐 이렇게 네. 분류만 하면 될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컴플라이언스 준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각각의 API 단계마다 또 서비스마다 이 각각의 또 컴플라이언스의 어떤 형태라든지 수준도 다 다를 것 그렇죠. 같아서. 다 틀리죠. 따라야 되는 그런 내용도 다 틀리고요. 네. 규칙도 틀리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우리 API 엔드포인트가 뭘 하는지 모르니까 뭘 따라야 되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 네. 안내도 좀 필요하다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런 API 디스커버리 기술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나 안내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API 보안의 기반 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좋습니다. 말씀 자, 이런 어떤 사이클을 계속해서 반복해 내 가면서 계속해서 API 디스커버리를 계속해서 발견해내는 맞습니다. 과정들이 하나의 루틴처럼 만들어. 그렇죠. CI/CD가 사실 그렇죠, 계속하는 그렇죠. 지속적인 한 번 하고 끝나는 건 아닌 거 맞습니다. 확실히, 예. 그죠? 그래서 네. 한번 만들어져서 끝나면 저희가 편하겠죠. 너무나 힘듭니다. 네, 네네. 그러네요. 예. 살아있는 상태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F5는 F5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자, 사실- 빌드업 좋았습니다. 네. 빌드업하고 바로 끝날 것 같습니다. 빌드업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F5의 이 API 보안 솔루션을 저희가 이제 고객분들한테 이제 딜리버리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폼팩터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F5는 사실 이제 보안 쪽도 물론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사용해 주시지만 이 네트워킹에 대한 부분도 많이 사용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네트워킹이나 보안 솔루션의 어플라이언스 기반의 솔루션도 많이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빅아이피라는 어플라이언스에서도 이런 API 보안, API 디스커버리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 지난 7월 1일에 했던 웨비나에서도 맞습니다. 많이 예, 나왔습니다. 빅아이피. 네, 네, 네.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API와 연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입고 나온 이 엔지넥스 엔지넥스. 소프트웨어에서도 네. 저희가 2019년도에 이제 인수를 했던 예, 굉장히 많은 웹서버나 프락시 이런 걸로도 사용되어지는 만능 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툴에서도 API 디스커버리, API 보안을 이제 제공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SaaS 서비스, SaaS 플랫폼, 저희는 이제 디스트리뷰트 클라우드라고 해서 이름이 좀 길어가지고 그거를 XC라고 얘기를 XC. 합니다. XC. 그래서 XC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AI, ML이나 이런 여러 가지 좀 많은 그 리소스가 필요할 네. 부분을 이제 SaaS 기반 클라우드의 어떤 굉장히 풍부한 리소스를 통해서 이제 제공을 해드리면서 좀 이제 다양한 폼팩터로 이제 제공을 해드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알겠습니다.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API 디스커버리에 관련된 어떤 플로우라
각 단계별로 또 해야 될 역할들이 다른 것 같아서 맞습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 장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방위적인 API 검색을 위한 맞습니다. 각각의 요소들이 필요한 거고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각각의 기능들이나 솔루션들을 또 F5에서 제공해 주고 계시는 맞습니다. 거고. 예, 그래서 고객 환경 인프라 이런 거에 따라서 저희가 어플라이언스나 소프트웨어, SaaS 플랫폼 이런 것들로 다양하게 네. 제공해드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제가 뭐 배포 방식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진 못할 텐데 시간상 저희가 어플라이언스나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제 SaaS 플랫폼 이런 것들을 같이 유기적으로 연계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F5 제품 어플라이언스를 사용하고 있다. 그럼 API 디스커버리를 AI ML과 연동을 이제 만약에 그런 서비스 기능을 제공받기 위해서 SaaS 플랫폼을 써야 되는데 그런 어플라이언스와 SaaS와 연동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유연한 배포 방식들 이렇게 뭐 연계하는 부분, 뭐 소프트웨어든 SaaS 플랫폼이든 이렇게 연계하는 방식을 유연하게 제공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말씀하셨던 그런 그 API 디스커버리의 각 단계별의 어떤 니즈와 또 역할들이 다 다른데 우리가 한꺼번에 전방위적인 360도를 다 한 번에 구매하고 또 다 갖추면 좋겠습니다만 네. 또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부분이 좀 취약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어떤 선별적으로 먼저 API 디스커버리를 하고 그다음에 맞습니다. 단계적으로 또 확대해 나가는 방향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그렇게 많이 네. 검토를 하고 계세요. 사실은 API 디스커버리를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오픈 API 스펙이라는 파일 있잖아요. 그게 네. 가장 간단하거든요. 파일만 그냥 장비에다 아니면 어플라이언스 플랫폼에다 이렇게 넣기만 하면 그럼 걔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네. 그냥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주는 역할. 아. 네, 그럼 화이트리스트를 벗어나는 게 이제 좀비 API, 섀도우 API로 일단 이것만으로 리스트만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정적이고 정적이거든요. 네, 정적이긴 하죠. 근데 이 수혜고 파일이 얼마나 잘 관리되고 업데이트가 되고 이런 거에 따라 또 관리 포인트가 틀려지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코드 리파지토리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될 필요도 있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쉬운 단계부터 점점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형태로 많은 고객분들이 접근해 나오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단계별로 일단 쉬운 것부터 먼저 하고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뭔가 API 리스트를 딱 보고 야, 우리가 이렇게 있구나. 그렇죠. 네. 못 찾아온 것들이 이렇게 있구나.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걸 이제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네네. 어떤 게 있냐면 이런 수혜고 파일, 오픈 API 스펙 파일은 개발자분들이 관리를 하시죠. 그리고 이런 API 디스커버리, API 보안은 보안팀에서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유기적으로 많은 대화가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네요. 빠른 업데이트 이런 것들이 좀 쉽지 않아서 개발자분들이 같이 동시에 바라보고 계시는 코드 레파지토리를 같이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정적인 파일에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부가적인 목적 이런 것들로 좀 기본이긴 하지만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지금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각각의 그 부서별로 담당자별로 또 바라보는 뷰가 다르고 많이 다르죠. 전체적인 이 API 보안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를 것 같아서 맞습니다. 개발 단계도 당연히 중요하고 운영과 배포 단계도 당연히 중요하고 검증하는 품질을 관리하는 쪽에도 당연히 중요하고 맞습니다. 이 전체적인 사이클들을 하나의 뷰에서 전체적으로 바라보시고 서로가 뭔가 협업할 수 있고 또 같은 관점화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다. 이 예를 들어서 F5의 이 솔루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플랫폼에서도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이 사스 기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콘솔 이런 네. 것들이 보안팀이나 관제팀, 네. IT 운영팀 그리고 개발팀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팀에서 네. 여러 네. 팀에서 같이 이제 볼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일관된 어떤 네. 통일된 그런 인터페이스를 제공해드리려고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제 최근에 보안의 어떤 방향 자체가 하나의 스코프를 가지고는 더 이상 이제 어렵다라고 그렇죠. 예. 하는 게 이제 정설이 되어가고 그러니까 다들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고 맞습니다. 계시는데 이 API 보안의 영역들도 전방위적인 이런 관점이 필요하군요. 맞습니다. 네. 사실 이게 여러 팀의 저는 좀 쉽게 해봤습니다. 공동 과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좀 해드리고 네, 싶어요. 네. 네, 이게 뭐 한 팀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네요, 진짜. 네, 보안팀과 개발팀 이런 관제팀에서 뭐 모든 걸 같이 봐야 되는 하나의 뷰로 봐야 된다. 기존에는 보안팀에서 API 보안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던 영역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들어요. 네, 그죠?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개발 쪽에서는 사실 이제 API라고 하는 게 서로 간에 관련된 신뢰성이 있는 서비스들끼리 묶는 거니까 맞습니다. 일단 믿고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베이스가? 그렇긴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API 보안이라고 하는 영역에서는 좀 등한시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저희가 예를 들어서 API 컨슈머 역할이 될 수도 있고 API 프로바이더 역할이 될 수도 있죠. 이제 그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짚어주신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걸 이제 서플라이 체인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근데 저희가 만약에 API 이제 프로바이더 역할을 해준다. 그러면 프로바이더의 여러 가지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이런 API 디스커버리나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사각지대를 찾고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취약한 엔드포인트를 찾는 그런 게 중요할 거고요. 만약에 API 컨슈머 역할을 한다라고 한다면 데이터를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렇죠. 데이터를 이용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 중간에다가 이제 API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데이터의 어떤 목적이나 종류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이제 어떤 보안을 가미시킬 그런 목적이 조금 약간 다르죠. 네, 틀리지만 공통적인 부분도 있죠. 검증하는 단계도 필요하겠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100% 믿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중요하죠, 사실은.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슬라이드 또 더 있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주신 것처럼 전방위적인 그런 API 보안 플랫폼을 이제 F5가 이렇게 운영 단계뿐만 아니라 개발 단계를 아우러서 네, 제공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다음은 제가 그 사스 플랫폼, XC라는 저희 사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콘솔 화면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네. 먼저 이제 API 엔드포인트들이 이제 쫙 리스트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 API 엔드포인트들이 있고, 이 API 엔드포인트들이 어떻게 디스커버리가 됐는지, 코드인지, 트래픽인지, 뭐 오픈 스펙 파일로 했는지, 테스팅을 통해서 했는지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콘솔 화면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 사스 XC 플랫폼에 SC. XC 예, 크로스 된다고 그래서 XC. 네. 디스트리뷰트 클라우드에 대한 콘솔 화면이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인증 정보가 포함이 돼 있는지 그리고 민감한 정보가 포함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나오는데 사실 이 콘솔 화면에서는 원래는 인증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인증을 썼는지 그리고 민감한 정보의 종류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 정보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는데 요거는 좀 생략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 그래서 그런 개인 정보 민감한 정보에 따라서 어떤 거버넌스를 따라야 되는지에 대한 안내까지 네. 이제 표시를 해주고 있고요. 오케이. 네, 그리고 이 API 엔드포인트가 이제 실제로 코드 상에서 아니면 테스팅 상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네, 섀도우인지 섀도우 여부까지 이런 체크를 해주네요. 체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실 여기에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 API 엔드포인트 안에 하나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많은 뭐 포스처 매니저먼트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최종적으로는 이 API 엔드포인트가 얼만큼 위험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를 신뢰성 여부. 리스크 스코어 네, 리스크 스코어. 보여주게 됩니다. 몇 점 만점입니까? 100점이 가장 안 좋은 거죠. 네. 100점이 가장, 네, 100점이 가장 안 좋은 수준이고요. 네. 100점이 가장 안 좋은 겁니다. 네, 안 좋은 수준이고, 네, 그렇게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렇게 리스크 스코어를 통해서, 이 API 엔드포인트가 굉장히 위험한 수준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거를 이제 가시성을 이제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집중적으로 이제 보안 정책을 가미시킬 수 있고, 그룹핑을 통해서 공통적인 일관된 보안 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지금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좋네요. 네네. 다음은 저희가 API 엔드포인트들을 이렇게 쭉 나열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시적으로 시각화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줄기가 API 엔드포인트. 이거는 좀 전체 화면 확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네. 그래서 요 API 엔드포인트, 줄기가 API 엔드포인트에 대한 경로거든요. 그래서 이 경로도 이제 사실 되게 너무 많으면 더 복잡하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 버튼을 눌러가지고 접었다 펼다도 할 수 있습니다. 확대 축소 가능하고 네, 해당되는 단계별로도 그래서 API 엔드포인트가 어떤 식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지를 그렇죠. 이런 연결성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리스트업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시각화도 좀 해주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빨간색이 섀도우예요. 그래서 어느 엔드포인트가 우리가 공개되지 말아야 되는데 공개됐나 이런 것들을 이제 색상으로 좀 표시해 섀도우를 해가지고 소팅해서 섀도우 API가 어디로 연결되어 있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맞습니다. 필터링 걸 수도 있고요. 좋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테스팅 쪽 부분인데요. 저희가 사실 이제 관리자의 어떤 운영자의 어떤 개입 없이 이렇게 크롤링하고 스캐닝하고 테스팅하는 결과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언제 했는지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주게 되고요. 그래서 테스팅한 결과들 이런 것들을 레포팅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 이게 뭐 자동적으로 이렇게 설정해서 스케줄링하고 그렇죠. 스케줄링을 통해서 이제 개입 없이 이제 테스팅을 하게 되고요. 이게 빌드돼서 이제 오픈되기 전
운영되는 서비스 이렇게 두 개 다 할 수가 있고요. 아까 그 전체적인 어떤 그 단계에서 테스팅 단계. 맞습니다. 다섯 단계. 다섯 단계라고 맞습니다. 생각하시면 그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도 하고 문제점을 찾아내서 저희가 시큐리티 포스처, 저희가 보안 대체를 어떻게 태세를 어떻게 갖춰야 될지 이런 것들을 안내해 주게 되는데 예를 들어 드리면 저희가 이 파악했던 그러니까 API 디스커버리 기술이 이 특정 API 엔드포인트가 있는데 얘는 민감한 정보를 인증 정보를 가지고 처리하는 엔드포인트였어요. 근데 이 테스팅 다스트를 통해서 인증 정보를 딱 빼고 그냥 요청을 날려본 건데 얘가 에러를 뱉지 않고 정상 응답을 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겠냐라고 이제 시큐리티 포스처 쪽에 저희가 레포팅을 해주는 이런 예시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 단계로 그렇죠. 예, 맞습니다. 활용할 수 있겠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취약점을 갖고 있는 뭐 시스템 문제나 뭐 파라미터 문제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그것도 나름 시나리오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다 정해져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이 리스트업 돼 있고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네. 저희도 이제 서트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보안 사고 대응 팀이 따로 있어서 글로벌하게 발생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네, 계속적으로 네, 네. 업데이트해서 보강을 하고 해당된 시나리오라든지 룰도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주시는 거고 맞습니다. 관련된 부분들은 그럼 F5에서 그 관련된 시나리오를 맞습니다. 업데이트 예, 해주시는 거고. 예. 그리고 저희가 뭐 여러 이제 보안 업체들 이제 뭐 이런 얼라이언스를 맺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네. 계속 견고하게 그런 테스팅 도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배포 단계 전에서 관련된 취약점들을 최대한 확보하고 확인하고 맞습니다. 검증하고 최대한 이제 배포할 수 있도록 맞습니다. 그 단계를 이제 확실하게 저를 만들어 주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운영된 상태에서도 테스팅을 계속 아, 하죠. 운영된 상태에서도 맞습니다. 계속해서 두 개 다. 돌아가죠. 예. 아,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장표고요. 저희 이제 A5가 제공하는 이 API 보안, API 디스커버리 기술을 이용하는 API 보안, 이것들이 사실은 이 API 엔드포인트에 대한 어떤 목록이나 구조, 뭐 정보가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지, 목적이 뭔지, 테스팅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뭐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수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수집된 다양한 API 정보를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단일 인터페이스로 고객분들한테 딜리버리 해드릴 수 있는 플랫폼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안팀이나 관제팀, 운영팀뿐만 아니라 네. 개발팀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움을 네, 드릴 네. 수 있는 플랫폼이고 한 가지 이제 예로 저희가 이제 이 API 보안이나 디스커버리 관련해서 고객분들하고 이제 미팅을 할 때 네. 간혹 가다가 보안팀뿐만 아니라 이런 다른 팀, 개발팀 이렇게 같이 미팅을 하는 케이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개발팀에서 더 이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시는 아, 경우도 그래요?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디스커버리를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개발에 더 박차를 가할 수 있겠다. 더 빨리 속도를 올릴 수 있겠다. 네. 이런 식으로 더 많은 그런 관심과 뭔가 이게 네.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렇죠. 개발을 더 도와주는 툴로서 그렇죠. 인식을 하시는군요. 맞습니다. 사실 이 API 엔드포인트 리스트업하고 뭐가 문제 있는지 스코링 이런 것들이 그렇죠. 보안팀한테도 필요하지만 개발팀한테도 필요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결국 이제 그런 피드백 관련을 통해서 보다 완벽한 개발을 만드는 게 목적이고 빨리 맞습니다. 만들고 네, 그 루틴을 그 빨리 개발팀에. 만드는 게 그러니까 스스로 이거를 빨리 확인할 수 있고 검증할 수 있는 툴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개발의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게 필요하죠. 사실 보안팀이 관심 갖는 분야, 개발팀 분들이 관심 갖는 분야가 틀리겠지만 이게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API 보안, API 디스커버리를 뭐 팀 스포츠 이렇게 좀 표현을 좀 해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런 모든 스포츠입니까 스포츠? 예, 스포츠를 통해서 이 모든 팀이 어떻게 보면 이 하나의 인터페이스를 만약에 쓴다고 한다면 각자의 이제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각자의 역할에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도 있으면 네. 그런 다른 팀의 어떤 협력이나 이런 것도 훨씬 더 쉽게 이제 가져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팀이 이제 하나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서로 간에 이제 협력이나 이런 거를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단일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저희 F5 제품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네,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까지 깔끔하십니다. 네. 흥미로웠습니다. 아, 네네. 네. API 보안이 사실은 예전에 작년에도 이진원 이사님과 함께 저희가 F5 제가 이쯤에 진행했었거든요. 아, 네네. 네. 그래서 그때도 API 보안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사님께서 훨씬 더 잘하신다. 아, 네. 그분이 훨씬 아닙니다. 인사이트 넘사벽이십니다. 있었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아, 네. 이 API 보안이 저는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아마 많은 분들도 약간 그런 부분 생각하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만, 디스커버리 하니까 뭔가 정적인 상태에서 뭔가 리스트업,
우리가 없는 아까 섀도우 정도 얘기하는 그 정도를 일단 확인하고 이거를 우리가 점검해 나가고 체크해 나가는 정도라고 생각했다고 하면 이게 전방위적으로 개발과 운영 또 검토라는 전체적인 CI/CD 이 운영 라이프 사이클에서 각각의 요소별로 이 API 보안들이 다 들어가 있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개발과 보안과 운영과 품질 등등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을 연결해주는 어떤 연결고리의 역할도 이 API 보안 솔루션이 해줄 수 있다. 네, 이런 맞습니다. 생각도 듭니다. 사실 이 비즈니스의 영역에서 가장 그 핵심이 되는 연결 지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API가. 네. 더군다나 우리가 서두에도 말씀했습니다만 API가 이제 AI 시대가 되면서 이게 전방위적으로 이제 사용되고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데이터다. 그 안에서 API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데이터도 이제 무궁무진해졌고 AI 에이전틱이 되면서 이제 지네들끼리 막 이제 붙는단 말이지. 맞습니다. 이건 이제 어떻게 관리할 거냐. 정말 어렵죠. 사실은 저희가 이 API 보안 그리고 AI 보안도 따로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트너에서 AI 보안을 언급을 할 때 AI 게이트웨이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API 커넥션에 대한 부분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AI와 API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리고 둘 다의 그런 성충과의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AI 서비스를 위해서 지난번에는 저희가 F5에서는 AI 팩토리를 위해서 어떻게 데이터 트래픽을 딜리버리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하면 그 수많은 데이터들이 API를 통해서 결국 움직일 텐데 맞습니다. 그 API를 어떻게 잘 관리하고 취약점을 제대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의 F5 웨비나가 이렇게 흥미로웠나. 네.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네네.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 아마 들으신 분도 많이 관심 가졌을 것 같고요. 또, 아마 F5 관련된 이 API 보안에 관련된 궁금증도 사실 이게 1시간으로는 분량이 예. 그죠? 오늘은 찾는 것만 했고요. 네네네. 네, 이걸 차단하고 그러니까 레포팅하고 이런 것들은 찾는 것까지만 밖에 안 했네. 배포를 어떻게 할지 이런 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어떻게 막을 건지에 대한 얘기는 그렇죠. 그런 하지도 것들은 않았네. 그런 기술들도 굉장히 많이 알겠습니다. 있고요. 2부 3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쯤에는 마지막 시그니처 질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선우에게 API 보안이라 화이트보드에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애초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흥미로웠던 세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API 보안이 AI 시대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는 수많은 서비스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이것들을 어떻게 잘 관리하는지가 서비스의 완성도뿐만 아니라 품질을 유지하고 속도감 있게 만들어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아마 많은 분들 관심 가졌을 것 같고 또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면 지금 상단에 있는 F5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황선우에게 API 보안이란? 네. 건강검진. 저희가, 제가 이제 저희 홍보 차원에서 저희 XC라는 뭐 이런 것들을 할까 고민하다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 API 보안이라는 게 사실 저희 디지털 생태계를 저희 몸으로 비유를 하자면 장기간의 이런 혈관이라고 표현을 좀 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겠네요. 혈관을 통해서 이런 장기간의 뭐 신경세포들도 교환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혈관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이제 API 디스커버리라고 좀 표현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 건강검진이라고 알겠습니다. 적어봤습니다. 방금 제가 질문 드렸는데 좋은 답변을 주셨습니다. F5는 병원이군요. 그렇죠. 종합병원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이사님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요즘에 좀 여기저기 좀 쑤시는 데가 많아서 열심히 건강검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회사의 서비스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받을 때가 됐다. 맞습니다. 엑스레이도 찍고, 청진기도 해보고, 혈압도 한번 재보고, 피도 한번 빼서 우리가 혈관이 깨끗한지도 한번 확인해보고, 맞습니다. 건강검진을 할 때가 됐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건강검진을 국가에서 하는 무료 건강검진도 있고 유료도 있지 않습니까? 무료 건강검진 중에 API 디스커버리를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오픈 소스들을 이렇게 패키지화해서 저희가 어플라이언스랑 이제 붙여서 이렇게 API 엔드포인트들이나 섀도우 API나 이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무료로 할 수 있는
약간 물론 제약적이긴 하지만 네. 그런 API 디스커버리 기술도 어플라이언스에 연동해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 총판에서 네. 총판이 저희가 IT원이라는 총판에서 네. 그런 API 디스커버리를 시험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요? 네. 뭐 CQ웨이브라는 그런 총판 회사에서 네. 저희 API 보안 관련된 뭐 오아스프 API 탑 10 그런 것들을 체험해 줄 수 있는 그런 CBC 센터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네, 네, 네. 이제 무료로 얼마든지 관심 있으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네, 네, 네. 저희가 가이드 해드리고 경험할 수 있게 네.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을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꼭 좀 한번 연락해서 관련된 부분들 한번 점검받고 네, 무료로. 간편하게 우리 상태가 어떤지도 한번 싹 스캔해서 맞습니다. 한번 보고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더 할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라든지 전략이 조금씩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연락 달라. 네, 알겠습니다. 연락 주시면 예, 네. 성심성의껏 알겠습니다. 홍 이사님 오늘 아주 흥미로웠고요. 오늘 세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웨비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 온라인 설문조사 오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좀 나가기 전에 온라인 설문조사까지 꼭 좀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F5 이츠메 웨비나 지난 7월 1일과 오늘 7월 3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진행했는데 아주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AI 시대에 관련된 보안과 딜리버리에 관련돼서 굉장히 좋은 솔루션과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닌가 싶고요. 제가 생각할 때 다음으로 하반기 때에도 두세 번의 세미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끝까지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츠맨 웨비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 네.